네, 계속해서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김재천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노래네요. 이 노래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건데. 지금 이제 키워드 나올 텐데 키워드를 보시면 안 돼요. 네. 그 키워드는 헤어지지 못하는 유럽, 떠나가지 못하는 미국입니다. 맞아. 이 노래가 연인들이 이제 헤어지기 맞아요. 직전에 이제 네. 상황 묘사였거든요. 네, 그러고 네. 보니 미국과 유럽은 꽤나 오래 함께한 사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이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openly aim to weaken and subordinate Europe that are fundamentally unacceptable. The proposed additional tariffs are a mistake, especially between long-standing allies. Commerce Secretary Rachel. When America shines, the world shines because they all need to make sure America is strong and powerful to take care of them. Sitting on one of the greatest energy sources in the world and they don't use it. Emmanuel Macron, I watched him yesterday with those beautiful sunglasses, but I watched him sort of be tough. Without us, right now you'd all be speaking German and a little Japanese perhaps. 저렇게 조목조목 대놓고 조롱했으니 듣는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겠습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이 하워드 러튼 상무장관 발언도 굉장히 셌습니다. 유럽은 배터리 하나도 못 만들면서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을 하겠다. 뭐 이거는 완전히 중국에 종속되겠다라는 의미야. 뭐 이제 이런 발언했더니 객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어진 비공개 만찬에서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주최 측은요 디저트도 못 내놓고 서둘러서 만찬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외교고 뭐고 나가버렸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흔들렸던 적이 있나 싶어요. 네, 역사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대서양 양안 관계라고 해가지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반세기 넘게 세계 질서를 함께 이끌어온 동맹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애초 둘이 좀 잘 맞지 않는 면도 없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혹시 베스트셀러 중에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혹시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아유, 너무 잘 알죠. 연예의 교과서도 같은 네, 책 맞습니다. 아니었습니까? 국제정치학자들이 종종 유럽과 미국 관계를 가지고서 이 책의 모티브를 따가지고 이렇게 유럽은 금성, 미국은 화성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안 맞는 사이예요. 남자와 여자의 예, 비교하듯이. 국제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은 힘과 이익에 기반해서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해왔고 네. 상대적으로 유럽은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서 이제 접근해온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냉전 시기 소련이라는 이제 공동의 적이 있다 보니까 둘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내왔었는데 네네. 냉전이 끝나면서 이제 그러한 관계들이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간극이 확 벌어졌던 게 트럼프 일기의 등장이었습니다. 트럼프 일기. 예, 2017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 균열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었는데요. 네. 트럼프가 유럽 정상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혼자 막 이동을 하고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가 손이 하얘질 정도로 악수기 싸움을 했던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기억납니다. 겁니다. 손을 절대 서로 안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균열이 시작이 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니까 잠시 좀 봉합이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2기 들어서면서 이 그린란드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이러한 간극이 지금 다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는 그린란드 관련해서 원하는 걸 다 얻었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인즉슨 본인 뜻대로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실제로 그린란드를 병합하기를 원했어요. 예, 이제 근데 그러질 못했으니까 네. 다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게 마드로 체포 작전에 성공했다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린란드도 이 소유하겠다고 밀어붙였던 건데 유럽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 네. 그리고 뭐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이 ACI 발동까지 언급을 갖다 하니까 이 트럼프가 좀 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발 물러섰다. 네, 이제 금융시장에서도요. 이제 특히 이른바 셀 아메리카 이제 이런 게 재부상을 하면서 굉장히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맞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핵심 투자자입니다. 네. 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미국 자산이 약 12조 6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보유량을 합친 것보다 2배 가까이 큰 규모입니다. 진짜 핵심 투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매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거든요. 네. 이 비슷한 상황이 작년 4월에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했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 이때 당시에도 셀 아메리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요. 당시에 맞아요. 글로벌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채시장까지 크게 흔들리면서 금융시장 충격이 일파만파였거든요. 네. 그랬더니 결국에 트럼프가 90일 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 물러섰죠. 그랬네요. 네,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트럼프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유럽이 이번에 좀 더 강하게 트럼프에게 맞섰어도 되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처럼 강대강으로 나가기에는 좀 부담이 컸을 겁니다. 네. 예, 일단 절차적으로 이 회원국들의 합의를 좀 이렇게 이끌어내야 되는 네. 그런 부분도 필요했을 거고요.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이제 유럽과 미국 둘 다 경제 규모가 크고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최대 수출 시장이 사실 미국이고요. 네. 예, 미국에게는 또 전체 수출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28%, 그러니까 아시아보다도 이제 크다고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부딪혀봤자 둘 다 감내하기 힘든 치킨 게임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하. 유럽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이 정도에서 좀 합의를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괜찮은 선택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해요. 나토 문제. 매번 트럼프가 이제 유럽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 중 하나가 나토 탈퇴하겠어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나토를 버리고 싶어 할지는 몰라도 미국이란 나라가 나토를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섬 하나 가지려고 이제 유럽 대륙을 버린다. 이거는 미국 주류 사회가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우선 공화당 의원들부터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 약 60%가 나토가 미국에 여전히 유익하다. 이제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푸틴과 친하다고 해서 그래도 이제 미국은 그래도 여전히 러시아를 견제를 갖다가 합니다. 네. 이 그린란드 합병의 명분 중 하나가 중국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라는 것인데. 맞아요. 근데 이제 나토를 약화시켜서 이 러시아가 유럽을 접수하게 된다. 이건 이제 미국의 너무나 큰 손실이기 때문에요. 이제 트럼프가 협박성 발언을 갖다 계속할 수는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에는 큰 무리가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요. 인상적인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뭔가요? 예, 트럼프가 그린란드 말고도요. 이 나라를 겨냥한 건데요. Canada gets a lot of freebies from us, by the way. They should be grateful also, but they're not. Canada lives because of the United States. Remember that. Mark, the next time you make your statements. 어휴, 캐나다를 향해서 날선 발언들을 했는데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캐나다하고는 작년에 관세 폭탄 부과 이후로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에 또 이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 겁니다. 아하. 이 얼마 전에 트럼프는요 SNS에다가 네. 베네수엘라와 캐나다가 모두 미국 땅이다 이런 사진을 올리기도 했죠. 미국 지도로 뒤덮였던 네, 그렇습니다. 지도. 이에 맞서서 이제 캐나다는요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고요 예비군도 40만 명 규모로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침공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인지 그린란드 다음 타겟은 캐나다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이번 다보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정말 국제사회에 많은 울림을 준 그런 연설이었는데요. 네. 사실 미국은 이 오래전부터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여온 나라예요. 그런데 국제법을 갖다 어기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또 뒤에서는 이제 비밀 공작을 펼치고 뭐 이랬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민주주의 확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량 살상 무기 제거 이런 명분을 쌓고 행동에 옮겼다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걸 이제 위선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위선. 그런데 적어도 이런 위선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최소한의 어떤 도덕적인 지지선을 지킬 수 있었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예. 근데 지금은 트럼프한테는 이런 위선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초강대국 미국이 이러면은 국제사회에는 그냥 힘의 논리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 점이 제일 걱정되거든요. 예, 같은 맥락에서 유럽에서는 트럼프 이제 일기 때부터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그런 화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네. 이제 경제나 안보 모두 한 나라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추자라는 건데요. 아하. 김 교수님께서 앞서 이제 카니 총리 다보스 연설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번 연설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이제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카니 총리가 이야기했던 가치 기반 현실주의에 기반해서 중견 국가들이 서로 조금 더 가까워지고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날 국제관계라는 것이 힘센 한 국가에 대해서 지고지순한 믿음으로 의지하기보다는 그 관계는 그 관계대로 계속 잘 유지를 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그런 국제사회 많은 지역이나 국가들과 더 가까워지는
자,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만 바라보기보다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말씀 새겨 듣게 됩니다.